자, 행정법은요,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첫 이미지가 어렵다 이래 버리시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쉬운 거다 이래 생각하시고, 실제는 어려운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사셨잖아요. 그죠? 법 없이 사시다가 법을 배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법을 보는데 막 반가워. 우와, 그때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 막 이러면 생활이 힘드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사신 거를 이제 감사하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이제 그 수험생으로서 과목이 있는데 시험이 끝나면 다 산일되는 과목들이 있고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과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행정법은 일단 여기서 틀 잘 짜놓으셔야 2차도 가시고요. 행정사가 행정법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뭐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행정법 기본 강의, 입문 강의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린 게 있는데 혹시라도 그 입문 강의 첫 수업은 아마 샘플로 제가 혹시라도 올려드리려고 할 거니까 첫 수업은 항상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법 전체적인 맥락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법이 있고요. 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은 도덕이래요. 도덕은 강행성이 없다 그래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근데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걸 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법은 또 사법과 공법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행정법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법이라는 것이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돼서 사법은 굉장히 깊죠. 그 사법이 민법입니다. 지금 민법 벌써 하셨나요? 한 번 하셨나? 안 하셨어요? 저보다 뒤에 수업인가 보네. 민법에서 이렇게 발전돼 나온 거에서 민법의 어떤 속성을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요게 공법적인 특색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도 행정법도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어떡할 거 없어요. 같이 하시면서 이게 마주 바라보면서 가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게 될 건데요. 이 공법은 항상 국가를 전제로 시작합니다. 사법은 일 개인이겠죠. 여기는 사익, 공익. 공익을 추구한다는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면 이렇게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가장 이때까지 해봤는데 피라미드 조직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18개 각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 체계로. 그 속에서 국민 중에 일부분, 이제 법률에서는 갑을병 이렇게 쓰는데요. 이 갑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이렇게. 야, 너 세금 내. 너 군대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어떻게 잘 통제를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있어야, 야, 너 세금 내. 이러고. 또 이제 우리라는 애한테는, 야, 너 군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상비군도 육성하고 세금도 걷어서 국가 살림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 국가라는 틀을 유지를 해 나갈 텐데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법관계 같은 데서는 갑과 을이 서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합의를 통해서 도출을 해요. 너 나랑 결혼할래? 응,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구속력이 나옵니다. 싫으면 합의를 안 해주면 돼요.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런데 싫어. 그러면 효과가 안 나와요. 구속력이 안 생겨. 그런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오죠. 일방적으로 너 세금 내 그러면 얘가 의무가 생기는 구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요건 필요한데 항상 이제 앞으로 할 때 옛날에 왕처럼 막 하지 말고 뭐 마음에 든다고 막 봐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전재산벌수 조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대표자로 뽑은 국회에서
정한 요 기준대로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 정한 기준이 법률이에요. 법률에 따라서만 요걸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게 이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줄이면은 정부 이러죠. 이렇게 하면 행정이고 이렇게 하면 정부.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부에 A라는 공무원이 갑에 대해서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하면 옛날에 군주제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법률에서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어떠한 신체 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징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없는데 하면 이건 다 여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법률에 위반된 거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행정작용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처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조세부과처분, 징집처분, 면허처분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게 법률에 적합해야 되는데 만약 법률이 위반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죠. 그걸 못하게 한 건데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것에 의해서 생긴 이 효과, 얘가 혹시라도 생긴 효과를 없애버리면 돼요. 이 효과가 권리나 의무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세부가 처분이 행해졌어요. 갑에 대해서. 근데 100만 원의 조세부과가 처분이 행해졌는데 갑은 여기 공무원이 법률에서 세금을 부과하라는 법의 규정은 있는데 1, 2, 3 이 기준이 있는데 1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2기준이어갖고 50만 원 대상자예요. 그러면 100만 원은 잘못된 거죠.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5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50부분은 잘못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얘는 일방적으로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지금 생긴 상태예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죠? 실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면 얘는 얼마 내야 되는데? 50 내야 돼. 그럼 얘를 100만 원의 납세 의무에서 50 납세 의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100만 원의 조세부과 처분 중에 50부분을 싹 없애주는 것을 취소라 그래요. 취소. 아예 없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0만 원의 조세부과 처분 중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은 취소. 있다가 없어지면 취소.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면 무효예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뭐? 무효.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어. 그러면 취소 그래.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무효냐 취소냐가 몸에 배 있어. 이제 이 행정법하고 좀 다른 시각인데 설날에 엄마랑 화투를 치는데 고스톱을 치는데 엄마가 막 흔들고 멍박에 광박에 막 400점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투를 내야죠. 파투를 내야지. 파투 내는 방법 쉬워요. 바닥판이 홀수만 되면 돼. 짝수면은 이게 아마 맞을 거야. 근데 홀수면 파투. 아니. 응? 이해를 잘 모르겠다 지금. 화투 치다가 엄마가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땄어. 그러면 그게 이 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패를 좀 조절하면 돼요. 다 끝난 다음에 패가 한 장 없네? 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때 주장하는 게 엄마가 400점이 나왔을 때 엄마 이번 판은 무효야 그래요. 이번 판은 취소야 그래요. 우리. 어떤 거 같아? 이번 판은 무효야 얘기는 처음부터 이 판은 없었던 거야 이런 거고. 이번 판은 취소야 얘기는 엄마 400점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줘야 되는데 없었던 것을 하자 이 얘기야. 근데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이 결혼은 무효야 이게 좋아. 이 결혼은 취소야 이게 좋아. 취소라는 얘기는 항상 유효를 소급해서 무효화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성을 일단 인정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늘 첫 시간 배웠어 벌써. 어디서 뭐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건 무효야 이래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취소할래. 이건 뭐야? 맞는데 없었던 것으로 할래 이런 뜻이거든. 좀 어렵죠? 이거 행정법 저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그리고 민법에서의 무효 취소 배우고 행정법에서의 무효 취소는 이렇게 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데 막 지금 느낌이 좀 올라 그래. 그러면 전생에 대법관이었던 거지. 원래 몰라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와 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만약에 사법관계처럼 갑한테 병무청장이 와서 야 너 군대 좀 와줄래? 그리고 합의해주면 군대 가고 합의 안 해주면 군대 안 가고 그럼 나라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하되 뭐에 적합하게 여기대로라면 일방적으로 의무가 생기거나 권리가 생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게 법률에 적합하게 이건 적법한 행정처분 그러겠죠. 적법한 처분이라고 그러겠죠. 줄이면 법률에 적합한 처분을 줄이면 적법한 처분이 있으면 물개박수 치고 끝나고 이 친구가 이제 의무 이행하거나 의무 이행 안 하면 또 쳐들어오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으면 국민이 다쳐요. 그러면 이 다친 국민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여길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줘 이런다고. 무효야. 무효가 아니려면 좀 없애줘 이런다고. 그랬더니 얘가 없애줘.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없애주면 요 위에 상급 관청에 가서 한번 따져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법원이에요. 법원. 그럼 법원은 왜 법원은 어떤 일을 담당을 할까? 지금 요 대상이 얘는 적법하다 그러고 얘는 위법하다 그러고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얘가 어필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시정해주면 분쟁이 처음에 있을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린 건데 끝까지 얘는 옳다고 그러면 뭔가 제3자가 공정하게 전문가가 따져주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법원 그래 법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행정부고 얘가 입법부고 여기가 사법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이 세 개로 국가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 그러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요 빨간 거 어디 갔어? 요 행정부가 요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얘네들 둘이 그 국회하고 법원에서 잘 견제를 할까 이게 지금 우리 행정법이 2달 동안 해가야 될 몫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게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옛날에 왕 때는 이게 마음대로 행해졌거든요. 지금은 법에 따라서 해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빨간 게 법률의 지배,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고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겠죠?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위반됐다. 그러면 여기 가서 사후적으로 얘가 스스로 시정을 안 하니까 얘가 없애줘 버려요. 아까 같으면 100만 원의 조세부가 처분을 50부분을 없애버려. 그래서 얘를 100만 원의 납세 의무에서 50만 원의 납세 의무로 해주죠. 그러면은 이 법원은 갑이 만약에 다쳤을 때 찾는 병원처럼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잘 시정 안 될 때 어디를 가요? 법원에 가. 법원에 가면 판사가 이렇게 해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 행정처분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이 법을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회에서 법률을 그러면은 행정부가 하는 요 처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라라는 법률만 만드는 거냐? 아니죠. 국회에서는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각을 서로 뭐 혼이 나고 약혼하고 혼이 나고 애 낳고 죽고 또 서로 간에 뭐 물건 사고 파는 계약 체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행해라 이거를 정하는 법도 있겠죠. 이 법을 뭐라 그러고 민법 같은 거를 사법 그러고. 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 공법 이퀄 행정법. 자, 그러면 이 행정법은 민법처럼 1118개 조문으로 딱 패턴화되어 있고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엄선화되어 가지고서 딱 한 법전으로 딱 돼 있는 민법하고 다르게 이건 필요할 때마다 막 만들어요. 부동산 정책 갑자기 문재인 정부 막 하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럼 법률이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옛날에 했다는 거하고 다르게 하라고 또 정해줘, 국회에서. 계속 행정법이 각 분야별로 늘어요. 그러면은 행정법이 막 3천여 종, 4천여 종 막 이런데 그걸 우리가 그러면은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시든지. 외우면 이제 폭망하죠. 그래서 행정법은 그 중에 공통적인 특색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전체 내비게이션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보는 법이라든가 길 찾아가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가 행정법의 역할이고 이 행정법을 터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행정사가 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가 돼서 그 내가 각 분야의 반틈바 해당 법률을 봤을 때 법조문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행정법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어떻게 보면 그 법 과목 중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대신에 이론적 깊이는 깊을까요? 얇을까요? 이론적 깊이가 뭐 헌법, 민법, 형법 이 세 개를 기본 3법이라 그러거든, 법대생들이. 얘네들은 한두 끝도 없이 깊지. 민법 1118개 조문 중에 2조문 갖고 평생 연구하는 분도 계시지. 390조하고 750조와의 관계 뭐 이런 거.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범위도 넓은데 깊이까지 있다 그러면 죽으란 얘기지. 그래서 범위만 넓지 실제는 각 분야에서 이론적 깊이가 다 발달된 것을 빌려와요. 그래서 행정법을 차용법학이라고 돼. 차용 뭐예요? 여기저기서 빌려온다 이 말이지. 민법에서 조금 빌려오고 헌법 시간에 조금 빌려오고 형법에서 조금 빌려오고. 그래서 이제 기본 3법이 어비스라는 게 이제 시면 막 그 바닷속에 그냥 끝도 없는 그 협곡 이런 거. 그게 기본 3법이라면 행정법은 목욕탕. 그래서 딱 가서 발 딱 담궈보고 따셔. 여긴 따신데.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더 들어가면 이제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여기 목욕탕을 담궈봤더니 좀 미지근해. 여긴 좀 미지근한데 여기까지. 행정법의 범위는 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이것도 5만 가지 뭐 수천만 가지의 처분이 있을진데 이게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거냐 나 아픔을 주는 거냐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여기 있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얘한테 얘가 생겨요. 야, 너 연금 얼마? 너는 연금 앞으로 매달 30만 원 연금 결정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매달 3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좋지. 얘는 의무가 생기고 국가는. 만약에 너는 세금 내 그러면 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이건 안 좋지. 침익적이지.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셔서 내가 국민연금 지급 결정을 받더니 공무원 연금 지급 결정을 받더니 법률에는 갑이 50만 원 지급 대상자인데 30만 원 지급 결정을 해주더라. 그럼 얘는 매달 30만 원씩 받으니까 그거라도 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30은 잘못된 거니까 50으로 고쳐야 되는 거야? 30을 놔두면 매달 30밖에 받을 권리가 안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이 갑의 고통을 대신해서 이런 행정부에 혹은 행정부의 상급기관에 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그러고 법원에 가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까지 안 됐을 때 소송 가는데, 소송 여기부터 이제 변호사들이 담당하지만, 좋아 보이지만 법원에 가면 경제적이고 시간적이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요 단계에서 끝내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위법한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목으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항상 들어가 있지. 왜? 벌써 보세요. 달라. 공법하고 사법하고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근데 별거 차이는 없고. 하늘하고 땅 차이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해드렸던 분이 계셔서 좀 그런데,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치? 법치. 이거는 이래. 차이가 묶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 책임 중에서 강행성이 있는 것을 권리하고 의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는구나 그래요. 그럼 이 법적 책임의 권리 의무라고 할 때 이 행위를 하는 과정이 조금 자유롭다 그러면 자치고요. 자유롭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행위를 한다고 쳐봐요. 내가 홈쇼핑을 보다가 옷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마음에 들면 초록색 버튼을 누르래. 누르고 안 누르고는 누구 마음이야? 얘 마음이지. 누르고 안 누르고가 얘 마음이어서 지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누르면 책임져야 돼. 그 물건은 배달 오겠지만 그 물건가액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쳐들어온다니까. 그걸 정해놓은 게 민법이에요. 행정법은 뭘까? 이걸 행위를 했을 때 효과뿐만 아니라 너 이거 버튼 꼭 눌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만약 공무원이면 버튼 누르라고 돼 있으면 싫어도 눌러야 되고, 버튼 누르지 마 그러면은 아무리 누르고 싶어도 눌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영역에서 생활해 왔어요? 이쪽 영역에서 생활해 왔어? 이쪽 영역에서 생활해 왔죠? 내가 이때까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가고 싶은 학원 등록하고, 가고 싶은 음료수 먹고, 가고 싶은 밥 먹었지. 내가 항상 내 어떤 행위를 할 때 법 떠들어보면서 했어요? 안 했잖아. 대신에 한 이상 책임져라 이 패턴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돼. 공무원이 돼서 첫 출근을 했는데 조세를 부과하려고 봤더니 우리 집이야. 부과해야 돼, 안 해야 돼? 부과하면 이거 생기는데 여기 같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공무원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는 애들, 혹은 공무를 업으로 삼는 자격증, 이런 친구들은 행정법을 모르면 사단이 나요. 이 친구들이 행정법을 모르는 공무원이 돼서 이걸 막 남발을 하게 되면 여기가 죽어나가고, 심지어 여기 이분도 불행해져요. 이런 건 막 한 친구가 나중에 교도소 가지 어디 가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항상 수업마다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사리사욕 채웠습니까? 자기 다 한 거 순실이가 관리했지. 아마 그분은 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야. 근데 결국 교도소 가시잖아. 왜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뭐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미장원 원장이어갖고 이재용이가 왔는데 머리 빠마 해주고 돈을 받고 안 받고 내 마음이지. 이재용이한테 대빵 바가지 씌우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회장한테 좋은 취지에 뭐 K스포츠 재단인데 자기 좀 출연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권고해도 상관없어. 왜? 그 권고하는 것도 미장원 원장 마음이고, 미장원 원장 권고를 듣고 안 듣고도 이재용이 마음이거든. 근데 공무원이면 안 돼. 공무원이 막 함부로 여기저기다 대놓고 권유하러 다니고, 지시하고, 법이 없는 거 여기다가 재단에 대해서
기부하라고 명령,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로서 이제 앞으로 하는 게 여기법을 아시겠지? 여기법을 하려면 이 법에서 이게 어떻게 다루는구나 이걸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서 양껏 배워요. 근데 민법하고 같이 배우면 또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러니까 2달간은 행정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보고,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법률 용어가 입에 배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만 되면 여러분들 막 시장에서 싸우는데 법률 용어 쓰면서 싸워요. 법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막, 귀하께서 여기서 저에게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냐 그러고, 손해배상 운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어떠니 권리가 어떠니 이래요.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용어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도덕의 최소화예요. 세상에 저럴 때는 저런 거 좀 어떻게 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그걸 꼭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행정법.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이야 이러겠죠. 그럼 2번째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이란이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국가가 하는 5만 가지 빨간색 화살표가 다 행정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거 설명을 해줄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설명하냐면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이 옛날에 빨간 거였는데 요즘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도 생기고 얘도 생겨서 권력이 3개로 나눠졌거든. 3개로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니까 그게 행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를 한번 지어볼게요. 다 지어도 머릿속에 뭐가 화살표는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요걸 지금 국민 가백이 하는 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걸 어떻게 잘 통제를 할 것이냐. 국회에서 법률로 통제를 하는 거. 이것을 법치 또는 법치주의라고 하고요. 요것에 옳고 그르고가 시비가 붙으면 이걸 판단 선언해 주는 게 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국가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곳이 여기야 그래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얘는 이 기준대로 여기서 정립된 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집행이 이 정립된 법에 옳으냐 틀리냐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국회의 법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그 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았는지 틀렸었는지를 판단 선언해 주는 데가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법률 용어를 막 줄이다 보니까 요 법 정립할 때 이 정립을 앞뒤자 따서 이거예요. 법을 정립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지. 뭐야? 입법. 여기는 뭐? 집행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그래서 이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 판단 선언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옛날에 역사책 보면 사헌부 사관원 나올 때 옳고 그름을 왕에게 간언한다. 사관원. 그래서 이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작용이 입법, 행정, 사법 이 3개로 권력 분립에 의해서 나눠지고 그 나눠진 것 중에 하나인 행정이 앞으로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이야 이런다고. 그럼 느낌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의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포르시토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얘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맛비기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법은, 요 이법은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앞으로 안 외우셔도 돼. 다 외워져.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항상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항상 그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어떤 규범을 정한다. 신호위반 한 애는 딱지 뗀다. 이게 규범이 있으면, 신호위반 한 애를 상대로 딱지 떼라 이렇게 돼 있으면, 신호위반 한 놈은 누구나. 또 내가 신호위반을 1시간 간격으로 3번 했어. 그러면 3개가 나가. 신호위반할 때마다. 이걸 추상적이라 그래. 자, 그래서 규범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하는구나. 법학에서는 국어하고 좀 달라요. 자, 그러면 행정은 지금 갑한테 강남역 사거리에서 오후 2시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갑을 상대로 범칙금 부과처분이 떨어졌다. 이게 행정이라는 거지. 그럼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구체적이다 그래요. 구체적. 바로 그 사안,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놈한테 떨어지는 작용이다 이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놈. 그래서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그 놈한테 떨어지는 것을 행정이라 그래요. 자, 그럼 아까 조세부가 처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과표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과세 처분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 갑에게 너 얼마네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들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데 입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면에서 국가 권력이 세 개로 나눠진 입법과 행정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의 반대말을 뭐라 그래요? 일반적. 추상적의 반대말은 뭘까? 구체적. 아시겠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게 행정의 특질이구나. 이게 행정의 입법과 다른 거구나.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수험생의 본분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한테 다음은 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했는데 행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땡 넣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얘가 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왜 그럴까? 지금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 선언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법을 가지고 판단 선언해주는 사람 뭐라 그래? 법률 용어는 막 줄이는 거니까. 법 정립도 줄이니까 입법되잖아요. 판단 선언해주는 사람이 판사인데 판사가 재판을 해주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그놈한테 재판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억울하다고 이러이러한 사안을 갖고 들고 온 그 갑에 대해서 해주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물이 판단선언의 종결, 판결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사법도 특징이 어떻게 될까? 사법도 특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일까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일까? 앞으로 항상 이럴 때마다 누구나 이러렴 하고 판결을 해줘? 누구를 구제해 주는 건데 재판 원놈을 구제를 해줘야지. 그래서 사법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특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면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입법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요 징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디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사법이랑은 구별이 안 되잖아. 사법이랑은 구별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 특징, 징표는 입법과는 구별되는 특징이지만 사법과는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적절한 도구가 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야, 그러면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저 특징을 다 버려버릴까? 아니, 저 특징은 놔두고 그냥 그때그때 따로따로 사안별로 비교를 하자.
그게 포르시토프라는 사람이에요. 포르시토프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니스트 포르시토프 이 사람은 뭐냐면은 행정이 입법, 사법과 다른 어떤 고유한 특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행정은 입법과 이런 면에서는 다른데 뭐 사법하고 공통되는 거 냅두고 또 사법하고 다른 특징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사법하고 다른 특징을 찾았어요. 뭐로 찾았느냐? 알고 봤더니 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작용이라 그래요. 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작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보고 누가 왔을 때 뭐 이렇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 능동적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능동적이라는 특징에 비춰보니까 사법은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막 갑자기 아파트 벨이 띵동 눌러서 누구세요? 하고 더니 저 민사법원에서 나온 김판사인데요. 뭐 재판해드릴 거 없나요? 뭐 이러나? 항상 법원은 분쟁의 주체가 분쟁거리를 들고 법원에 가서 노크를 했을 때 그리고 노크했을 때 노크하면서 자기가 치료해달라고 요구한 만큼만 치료해줘요. 그래서 사법부는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근데 행정은 어때요? 우리가 항상 민원을 넣었을 때 해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고가도로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미리 고가도로도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행정이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징표에서는 이렇게 겹치지만 사법과는 다른 특징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법보다는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징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주요 징표로 작용을 하는데 봤더니 이거는 또 뭐 어디하고 겹쳐요? 국회 입법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해서 해놓은 거야. 앞으로 신호위반 안 애들을 신호위반 안 하게 해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입법의 특징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때까지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제 말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의 특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징표가 하나하나가 이걸 대면 입법사법하고 확 구별이 되고 이거 되면은 입법사법하고 확 구별 안 돼. 이거 들이대면 얘랑만 구별되지 얘랑은 겹쳐요. 이거는 얘랑은 구별되는데 또 어디랑 겹쳐? 얘랑 겹쳐. 그래서 행정의 어떤 고유한 추출물을 찾아내려고 오만 학설들이 행정을 한 그릇에 담아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전 국가작용에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행정을 한 그릇에 담으려고 그러는데 소국설이라는 견해도 나와요. 소국설이 뭐냐? 전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 사법 뺀 나머지 이래요. 입법, 사법이 언제 나오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있고 나서 법치주의가 나오면서 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의 특징을 이 사람이 입법과 사법과 구별되는 딱 이런 결정체가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얘랑 구별되고 이런 점에서는 얘랑 구별되고 이렇게 보자는 거지. 사안사. 아시겠지? 왜? 비교 개념이 세 개다 보니까 잘 안 맞더란 얘기죠. 너무 넓고. 자, 그게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딱 보시면 봐봐. 교재 행정법 통론해서 17페이지에 가시면요. 행정의 성립 배경해서 권력 분립이 항상 나오고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이 나왔다는 거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권력 분립이 고만고만하다가 요즘 현대적으로 좀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이제 헌법학에서 다룰 거예요. 헌법학에서. 그래서 행정 개념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국가작용이라고 하던 게 행정작용이라고 되는 것이 입법, 사법이 나오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지. 국가작용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세 개로 나눠지면 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니까 권력 분립이 행정의 출발점이다. 그러고 넘기시면
18페이지에 있어서 행정에 의의할 때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가 있는데요. 형식적 의미라는 것과 실질적인 의미가 앞으로 법학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형식적인 의미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겉에서 볼 때.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실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여기 행정을 보지 말고 자, 한번 보십시다. 남자하고 여자를 만약에 형식적으로 분류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길고 치마 입은 건 여자, 머리 짧고 바지 입은 건 남자. 이렇게 분류하는 게 형식적인 분류 방법이에요. 이 형식적인 분류 방법을 하면 되게 편해요. 100m 전방에서 보더라도 야, 쟤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남자 같은데 뭐 금수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머리 짧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고 치마 입은 남자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형식은 항상 실체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지. 그럼 실질적으로 봐야 돼.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때그때 베껴보자는 건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인 걸로 일단 분류한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아까처럼 머리 짧은 여잔지 그거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의미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행정을 형식적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 겉에서 볼 때 국가 조직 면에서 행정부 간판 달고 단 애들이 하는 작용은 다 뭐? 행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은 뭘까요? 출연해 보건대. 국회에서 하는 거는 다 뭐? 입법 이러는 거지. 그럼 법원에서 하는 거는 다 사법, 이게 형식적 의미의 분리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나중에 보면 행정부에서도 대통령령 같은 거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이라고 그러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규범을 만들거든요. 자, 그 규범은 입법일까, 행정일까, 사법일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성격을 띠는 규범이에요, 규범. 규범을 어디서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 그럼 이거는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될까요? 행정부에 하는 것은 다 행정이라고 보는 게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느낌에 이건 뭐 같다? 이건 입법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형식적인 의미의 사법은 뭐냐면 법원에서 하는 거는 다 사법이에요 하는 거거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에서 어떤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 이건 사법 맞아. 그게 재판입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을 해. 청주지법의 판사로. 뭐 같아요? 얘가 지금 무슨 분쟁이 생겼나? 제가 지금 판사인지 아닌지 저도 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대법원장님. 그래서 대법원장님이 그걸 결정해 주는 거야? 아니죠. 적재적소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청주지원에 예를 들어 꼽아주는 거잖아. 뭐 같아요? 규범을 정립하는 건가? 규범 정립, 규범에 따른 개별적인 집행, 분쟁 해결, 뭐 같아요? 이거지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대법원장 밑에서 전담하시는 부분을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그분은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법관인데. 법원 내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지. 법원에도 예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법원에도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그 조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법원 소속의 공무원들이 임명하고 봉급 지급하고 이런 것들 이건 다 행정이지.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 다. 행정부 간판 달고 하는 거 싹 다. 법원에서 하는 거는 다 형식적인 의미의 사법이다. 이게 안 맞더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실체적인 걸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맨 마지막이 19페이지 상단에 개념징표설이라는 거예요. 개념징표설은 하나하나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개념을 그때그때 1대1로 비교하자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 추출하려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5번에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보면 가운데 행정 있죠. 도표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여기 행정의 특질인데
적극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하고는 구별이 확인이 돼요? 누구랜다? 뭐하고? 그래요, 입법하고. 왼쪽이 입법하고. 근데 뭐하고는 또 겹쳐? 사법하고는 겹쳐. 근데 그래서 사법하고의 구별점을 또 다른 낱개 징표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특징 짓는 표지로. 그걸 찾아봤더니 뭐더라? 사법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더라. 이에 반해서 사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가 법원의 문을 노크를 했을 때 소극적 능동적으로 해주더라. 근데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징표는 또 입법하고는 겹치더라 이런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그 위로 4번에 올라가서 개념 징표설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형성 활동이다. 여기다가 혹시라도 소극적, 수동적 이런 말 끼어 들어가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수험생의 시각에서 그런 것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5번에 보면 행정은 일반적인 사안이 개별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19페이지 맨 하단에 가서 봤더니 도표가 하나 있는데 맨 상단에 실질적인 의미의 그 포르시토프에서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것을 좀 봤더니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로 나누고 왼쪽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나누면 원래 실질적인 거하고 형식적인 거하고 겹쳐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맨 상단에서 오른쪽 맨 하단으로 지금 도표가 잘려버렸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9페이지에 도표 그 맨 왼쪽 상단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더라.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도 입법이고 형식적으로도 입법이죠. 근데 그 바로 옆에 국회에서도 사무총장이 직원들을 임명하더라. 왜 국회에서도 일하는 직원들 필요하고 그 직원들 임명하더라. 자, 이게 규범을 정립하는 것 같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작용 같아요.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뭐더라? 국회 내에서 하지만 행정이더라. 이런 거. 그 오른쪽에 가면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25살도 안 된 애가 막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25세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만약에 무자격자다 그러면 국회 배지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 무자격자 판정 이런 것들인데 지네들이 해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자, 그러면은 얘가 무자격자인지 아닌지 뭔가 분쟁을 지금 뭔가 해결하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뭐? 사법이야, 사법. 얘가 지금 징계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법인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국회에서.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게 항상 실제라고 일치하면 실질적인 실체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머리 긴 건 다 여자였어. 항상 그래왔어. 예외가 없어. 그러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실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이런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뭔가 결정체, 공통 그 독립된 분모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따로따로 비교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얘랑 다르고 이런 측면에서는 얘랑 다르고 이렇게 한 게 누구예요? 포르시토프. 그분이 이제 개념 징표설에 따라서 우리가 쭉 행정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그 4번의 개념 징표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말인데 혹시라도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아, 나는 전생에 대법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느낌이 오면 좋은 거다 이 말이지. 자, 보세요. 뭔가 한 문장으로 행정을 딱 그냥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한 그릇에 담은 게 아니라 이분은 행정은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런 특징 계속 나열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1번. 행정은 행정 주체 작용으로서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 형성 활동이다. 아, 무슨 입법, 사법은 그런 분은 사익을 추구하나? 근데 그 뒤에 뭐가 포커스가 있느냐? 사회 형성 활동 이런 것들이 적극적 능동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인 사회 형성 활동이다. 3번. 행정은 다양한 법 형식으로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 형성 작용이다.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법에서
신호위반 안에 딱지떼라 그러면 얘는 그 법에 따라서 계속 신호위반 안에를 딱지떼면서 신호를 지키고 법을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안정된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4번.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광범한 재량을 갖는 체경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광범한 재량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요거랑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랑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판사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재량 범위가 진짜 넓어요.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5년부터 저기 법정 최고형까지 무기징역, 사형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행정처분은 끼키야 뭐 1년 이하의 또 면허 정지 뭐 이런 거니까 되게 좁아요. 근데 왜 여기가 광범위한 재량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재량은 사법부는 얘가 유죄냐 무죄냐, 얘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재량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문제가 돼서 형사법원에 왔는데 형사법원 판사가 내가 봐도 유죄 같은데 무죄로 안 돼요. 그거는. 대신에 유죄라면 형량을 뭐로 해줄까 정도의 재량이 들어가긴 하는데 판사가 법을 벗어나서 재량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은 게 어디 영역이다? 행정의 재량이 제일 넓다고 봐요. 실은 재량 제일 넓은 데는 입법부예요. 여기서 법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지 맘대로예요. 재량이 제일 넓은 데 일단은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그 1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38페이지 하단에 가서 보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뭐 재량행정의 불가피성 하고 넘기시면요. 막 재량에 대해서 막 설명이 140, 141 엄청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배우지도 않은 걸 지금 앞에다 해놓은 거죠. 지금 괜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해를 못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해되는 한 데까지만 이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다시 19페이지로 가셔서 19페이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그 개념징표설에서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정도,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5번의 그 도표 있죠? 개별적, 구체적, 적극적, 능동적, 비례지향적. 그리고 6번의 그 도표도 지금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느낌만 좀 받으라는 얘기지, 얘네들의 임명 이런 것도 저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막, 나는 뭐 1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통고처분, 대통령의 사면 이런 거를 막 법률 용어 사전 찾아보고 그러실 필요 없어. 복습 위주로만 저랑 이렇게 같이 수업하면서 오늘 했었던 것만 따박따박 정리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일찍 들어오세요. 일찍 들어오셔서 제가 문제를 5문제씩 드릴 거야. 5문제를 절대 풀려고 하지 말고, 풀면 다쳐. 다친다니, 아니 내가 수업도 잘 듣고 복습도 다 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도대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게 실망을 하게 되잖아. 그러지 마시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읽으세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내가 아직 안 배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20페이지에 통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칭이부터는 좀 쉬었다 하는데요. 지금 첫 시간에 너무 어렵게 제가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좀 들어가고 내가 이 1시간 동안에 나는 좀 뭐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난 다 몰라. 난 다 모르고 행정이라는 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더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더라. 뭐 그거 하나 정도만 내가 오늘 첫 시간에는 내가 생각할게. 뭐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수험생 없어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북글씨를 좀 오래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쓰는데 그 사군자도 좀 치고. 근데 대나무가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우리 한국화는 뭐 그림 더 잘 그리신 분도 많겠지만 관찰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전에. 근데 그 대나무 이제 관찰하다가 제가 문득 든 이제 개통 철학인데, 대나무가 속이 탱탱 비어 있는데 저렇게 저렇듯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게 매듭이 있어서 그래요. 매듭.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오늘 내가 1시간 수업을 했는데 1시간 수업 동안에는 이 행정이라는 개념이 입법, 사법과 행정의 어떤 구별 개념은 입법, 사법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 이 정도구나. 이렇게 나머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좋은 학습 태도예요. 그리고 그 매듭 하나하나가 비단 비어 있잖아요. 지금은 한 칸 한 칸 비어 있고 매듭 지고 가는데 계속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이게 대나무가 차요. 참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저 가다 보면은 차 있어. 내가 그때 개강할 때 1교시 때는 진짜 탱탱 비어 있었던 거 내가 2번, 3번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한 달 후에 와서 보시면 그 비어 있던 대나무가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학이라는 것은 계속 다지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차요. 지금 이걸 채우려고 막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고 그런데 그 괜한 에너지 투입하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책은 그냥 읽으세요. 기본서는 그냥 계속 읽으셔. 안 읽혀. 그래도 읽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 법대 교수님들 책은 굉장히 만연체로 길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 줄여버린 거야. 확 줄여버린 것을 이제 압축진술이라고 하는데 요 지문이 여러분들 시험고사장에서 접하게 될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고사장에서 접하게 될 지문으로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6줄을 그냥 한 줄로 몰아가지고 그걸로 이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봐서는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 읽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이런 뜻을 갖고 있나 보구나 하고 어느 순간에 10줄 읽는데 한 줄 정도가 읽히면 그게 이제 가교 역할이 돼서 나중에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언저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딱 눈이 트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려면 몰라도 읽으셔야 돼. 대신에 몰라도 읽는데 짜증내고 읽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친구 이름 불러주듯이 자주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줄, 특히나 이제 수업에 썼던 부분들이 그 가교 역할이 돼서 그 앞뒤가 한꺼번에 뻥 방언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자주 읽어보시고 지금은 연필 있잖아요. 연필하고 이걸로 줄을 좀 끄시면 좋아. 근데 나랑 수업했으면서 여기서는 이거 합시다 하는 거 그것만 줄 끄시면 돼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르시토프에 있어서의 그 중간에 도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안 외워도 계속 가다 보면 몸에 배듯이 외워져 버릴 것들이에요. 지금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 자, 좀 쉬셨다가 통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